고졸 검정고시 한국사 24. 그러면 이제 세계의 민주화 운동을 봤고요. 그 이후부터 이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는 이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5년 단임의 대통령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일들을 봅시다. 서울 올림픽이 개최가 됐고요. 88년입니다. 그리고 북방 외교. 우리나라보다 북쪽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 건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 청문회라는 것은 전두환 정부를 5번째 헌법이 바뀐 그런 정부라고 해서 5공화국이라고 불러요. 그 5공화국의 어떤 부정이나 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세 개의 당이 하나의 당으로 합당을 해요. 당이 합쳤어요. 정당이요. 그래서 거대한 정당이 됐죠. 그래서 민주자유당이 창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엄청 커져요. 그래서 이걸 여대, 그리고 야당은 작은 야소, 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당을 여당이라고 하고요.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당을 야당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김영삼 정부 때는요.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됩니다. 이것은 시장이나 시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그 지역 주민들이 선출한다라는 거예요. 인천시장을 인천 시민들이 뽑듯이. 그리고 금융실명제, 금융거래할 때 실명으로 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라는 기구에, 국제기구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뜻이 있어요.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 몇이다. OECD 국가 중 몇이다. 라는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기구죠.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는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닥쳐왔는데 이거를 극복을 해냅니다. 외환위기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도 사진을 좀 보고 가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요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이 3.15 부정선거예요. 선거 당일 조를 짜러 가서 투표하러 가는 유권자 이런 식으로 마을 사람들 3-4명이 같이 함께 거의 공개 투표하듯이 했던 거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4.19 혁명 당시에 대학교 교수단의 시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사진은 5.16 군사정변 주역들 박정희 씨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5.18 민주화운동 때 모여있는 시민들이죠. 광주 금남로에서요. 자, 그리고 이 사진은 6월 민주항쟁 때 거리로 나온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정에 서게 된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밑에 각 정부별 경제 성장에 관련된 걸 이야기를 해줄게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로 정말 눈부신 경제 성장을 했는데요. 이승만 정부 때는 정말 우리의 자원과 모든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원조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에서 많은 물자들이나 이제 자원들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발달한 산업이 300산업입니다. 3가지 하얀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다루는 거예요. 면화, 그러니까 면방직인 거죠. 옷을 만드는 설탕, 제당, 그리고 밀가루, 제분 이런 3가지 하얀 것을 이용한 산업이라고 해서 300산업이라고 하고요. 또 이 시기 때 귀속 재산이 처리가 됩니다. 귀속 재산은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공장, 갖고 있었던 땅 이런 것들을 다 두고 갈 수밖에 없겠죠. 일본이 빼앗아 갔다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다라고 해서 귀속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업들한테 나누어 주거나 팝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성장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박정희 정부 때는 아주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국가주도 경제 성장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실시가 되는데요. 1, 2차 경제개발 계획은 60년대에 이루어졌어요. 이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가지고 있었던 게 사람의 힘밖에 없었기 때문에 노동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노동집약적 경공업
가벼운 공업들인데 뭐 의류를 만든다든지 신발을 만든다든지 가발 뭐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인력을 투자해서 막 집중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데 3, 4차 경제개발 계획대에 이르면 좀 달라지죠. 70년대였고요. 중화학공업인데요. 중화학공업은 조선, 배를 만든다거나 석유, 철강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경부고속국도도 개통이 이때 박정희 정부 때 됩니다. 그래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일일 생활권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빛이 있었다면 각종 노동 문제의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 시간과 뭐 쉬는 휴일과 쉬는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정말 부족한 환경에서 노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 노동 문제에 관심을 일으키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 씨가 분신한 사건이었죠. 나중에 전태일 평정도 나오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전두환 정부 때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아주 놀랍게 이루어진 때이기도 해요. 삼저호황. 호황은 어떤 것이 경제적인 상황이 잘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세 가지가 낮아서 우리나라 수출에 아주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저유가, 유가, 기름값이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석유를 100% 수입하기 때문에 유가가 싸다는 것은 아주 유리한 환경이에요. 저금리, 금리가 낮다라는 겁니다. 이자가 낮다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은행에 돈을 빌려도 이자가 낮기 때문에 정말 큰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달러가 쌉니다. 그래서 고도 성장을 겪었던 때가 전두환 정부 때이고요. 김영삼 정부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 선진국에 올랐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도 하는데 반면에 우리나라의 달러 보유고가 줄어들게 되는 경제 위기가 닥치게 돼요. 외국 돈, 외환이 없는 부족한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정말 갑자기 경제 성장률이 곤두박질 치고 정말 나라 전체가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어요. 선생님 이때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좀 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 국제 통화기금이라는 곳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 4년 만에 모든 이런 빌린 돈을 다 갚고 다시 경제가 정상화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